최근 한 제조사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해서 역시 중국 기술은 불안해 라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한 중국 전기차 업체가 무려 1200마력이 넘는 슈퍼카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는 불이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중국 신생 전기차 기업 하이퍼가 있습니다. 국영 자동차 기업인 광저우 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슈퍼카가 바로 SSR이라는 이름을 갖는데요. 일단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표준형은 약 2억 4,435만원, 중간 트림은 약 2억 6,335만원, 그리고 최상급 사양은 약 3억 2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돈이면 그냥 포르쉐 911 터보를 사는 게... 자, 디자인부터 보시죠. 낮고 넓어 보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앞모습에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좌우로 긴 헤드램프인데요.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옆모습을 보시면 미드십 슈퍼카 실루엣을 따릅니다. 전 후륜 팬더 부분을 부풀려서 볼륨감을 표현을 했고, 또 로커 패널부터 시작하는 주름 장식으로 날렵한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네요. 도어는 버터플라이와 시저도어 그 중간 형태로 열리고 닫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뒷모습을 보시면 좌우가 연결된 형태의 얇은 리어램프를 중심으로 후면 절반 이상을 디퓨저가 차지하도록 했는데요. 특히 이 하이퍼는 평상시 숨겨진 액티브 리어윙이 최대 100kg의 다운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차체 크기는 꽤나 컴팩트한 편에 속합니다. 길이, 너비, 높이는 각각 4556, 1988, 1230mm이고 휠베이스는 2650mm인데요. 길이와 휠베이스만 놓고 보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차체 외부 패널은 모두 카본으로 제작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무거운 배터리가 탑재돼서인지 공차 중량은 1990kg이라고 하네요. 실내는 간결합니다. 중앙에 14.6인치 크기의 대형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를 배치했으며 운전석에 8.8인치 소형 계기판을 대시보드 상단에 장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선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이겠죠? 나머지는 실내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을 했고 카본 그리고 가죽으로 고급감을 표현했습니다. 사실상 물리 버튼이 거의 없는 구성을 갖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배치된 다이얼과 변속기 버튼 그리고 ESP 오프 버튼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터치 방식으로 제어를 해야 합니다. 오버헤드 콘솔에 도어 관련 버튼을 배치를 했는데요. 창문을 올리고 내리는 버튼과 도어락 버튼을 이 천장 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좀 불편할 것 같죠? 자, 이 차의 성능. 전기 모터는 3개를 씁니다. 후륜에 2개, 전륜에 1개로 조합된 구성이고요. 합산 출력이 1224마력에 이르고 최대 토크는 125.5kgm/m에 이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1.9초 만에 끝낸다고 하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251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출력 대신 최고 속도가 낮은 걸로 봐서는 좀 감속비 부분을 크게, 그래서 좀 가속 성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네요. 배터리는 CALB의 3원계 사양입니다. 중항에너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CALB는 2015년 설립됐고 현재는 중국 배터리 탑 10에 드는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삼성 SDI를 제치고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6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용량은 74.69kWh이고요. 중국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06km를 인증받았습니다. 이 중국 인증 기준이 매우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 기준이라면 대략 이 절반 수준인 250km 정도로 보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서 성능이나 주행거리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일반적인 3원계 배터리지만 CALB에서 카트리지 배터리라는 이름이 붙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CATL이 배터리 에너지 밀도 부분이나 이 C레이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다면 이번 CALB의 카트리지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의 열폭주를 맞는 안정성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배터리 셀의 내부 단락을 시작으로 온도 상승, 열폭주, 화재로 이어지는 과정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크게 4가지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먼저
초고 내열성 배터리 셀을 사용했습니다. 이 양극재에 나노 코팅을 적용하고 전해질에 첨가제를 별도로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 배터리 셀 내열 온도가 30%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기술로 단열 성능입니다. 셀 내부에 다공성 단열재를 사용해서 이 열폭주를 최소화시켰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배터리 팩을 1400도 이상의 온도로 버틸 수 있는 소재로 감쌌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할 때 온도가 800에서 1000도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내열 온도 마진을 꽤나 여유롭게 설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와 액체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밀착시키도록 만들어서 냉각 성능도 높였습니다. 배터리 단면이 아닌 이 3면 모두 냉각수를 흐르게 했고 별도로 열전도 시스템도 추가를 해서 이 방열 면적은 40% 그리고 방열 효율은 30% 높였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5세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초당 10번까지 배터리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이는 기존 대비 100배나 빠른 모니터링 성능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기차는 10초에 한 번 배터리 체크를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다른 제조사들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시동이 꺼져도 24시간 작동하도록 만들어졌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운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를 해도 항상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터리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 바로 냉각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도 탑재가 됐고요. 1200마력대의 강력한 성능과 안정적인 배터리를 앞세운 하이퍼 SSR은 오는 8월 중국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판매가 시작됩니다. 이후 중동, 남미, 유럽 시장에서도 출시 및 소비자 인도가 예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오는 10월 개최되는 파리 모터쇼에서도 공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기술 사양을 보고 저는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지금의 중국 배터리나 전기차 기술은 어느 정도 좀 과장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빠릅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충전 속도 관련 말이 많이 나오면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바로바로 내놓고요. 주행거리 부분이 좀 이슈화되면 초장거리 전기차를 공개를 합니다. 만약에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지면 또 나트륨 배터리 같은 초저가 배터리도 양산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배터리 안정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이번처럼 또 새로운 배터리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의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흥미로운 전기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선웅이었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